반갑습니다. 김준석 소장입니다. 오늘 그 설명의 내용은 다른 설명에도 있고 논술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적이면 이 대학에 있을 것인가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느 학교가 몇 명을 뽑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설명해도 우리 아이가 거기 들어가는지 어머님도 모르세요. 사실 그 저희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모이니까. 자, 그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저희 그 15개 대학의 수시 자료집이 있거든요. 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입결을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입시 결과 2026 입시 결과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입 환경의 급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래서 내년에 뽑는 인원을 보면 대학생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내년에 재수가 불리합니다. 특히나 우리 인문 친구들은 왜 불리하죠? 이과한테 치여서 정시에서도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수생이 올해 역대로 제일 많습니다. 그 아이들도 또 재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삼수를 할 수 없으니까 올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이미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입결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을 짤 때 입결을 위주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그 학교의 입결이 2.1이야. 그러면 내년에도 2.1일까요? 2.2일까요? 아니에요. 1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짜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주요 대학 수시 핵심 변화와 대응 전략인데요. 이것도 입결을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위치로 6개 수시 카드를 적는데 이 6개 수시 카드를 수능 그 수시 원서 쓸 때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몇 개를 정해야 된다고요? 제가 설명회 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0개 정도를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면 정해야 됩니다. 10개 정도를. 그래서 하나씩 없애 나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우리 아이의 논술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수능 실력이 어떤 과목이 향상되고 있는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없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9월 모평을 보고 나면 원서 쓰는데 딱 일주일밖에 안 달리거든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일주일 사이에 과연 이 아이가 이 대학을 썼을 때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라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언제? 국평 보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서를 어떻게 쓰냐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과목별로 특이한 사항들 그리고 세특과 창체 그리고 행동 특성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채우는 시기를 가져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과 합쳐서 나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면 3학년 때 그걸 좀 채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기에도 우리 학생이 보기에도 그게 평이해. 그 얘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부를 채우려고 애를 써도 대학에서 그걸 봐주지 않는다는 건 거의 정설이에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논술을 쓸 것인지 종합전형을 쓴다면 어디까지 쓸 것인지 그리고 쓴다면 어떤 것을 위주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 편입니다. 점점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환경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더 빡빡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아이들이 잘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잘할 뿐이지 공부는 점점 못하고 있어요. 역대 기준에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 재수생까지 생각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위주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대입 핵심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원서 접수를 9월 7일 날 해요. 9월 7일. 9월 7일. 근데 우리 모평이 언제 보죠? 9월 3일 날 봐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가채점 할 거 아니에요. 가채점 하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미리 10개 정도를 준비해 놓고 내신 성적이 다 완성이 되면 종합전형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핵심 한 딱 2개. 내가 종합전형으로 그 학과를 쓰고 싶어 정해놓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개 정도에 나와 있는 세특과 창체 내용을 채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 거기서 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요. 아까 우리 논술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여기 갔어요. 여기 갔어요. 여기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수능 최저입니다. 어떤 애가 한양대 갔어? 어떤 애가 성황대 갔어? 어떤 애가 뭐 시립대를 갔어? 그렇다면 긴 내용도 있고 짧은 내용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잘 써요. 우리 애들이. 근데 문제는 잘 써놓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핵심은 수능입니다.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오는 건 수시 때문에 오긴 했으나 실제로 올해 그 각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내년에 고교 학점제를 확정한 내용에 맞춰서 대학의 전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처럼 뽑고요.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집어넣고요.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내년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이미 그렇게 올해 수능 전형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국은 이 원서 접수 기간이 3일이고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평을 본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때 준비하기는 늦는다. 미리 준비해 놓자라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별로 타임테이블 한번 만들어 봤어요. 9월 2일 날 모평을 봅니다. 실제로는 평가원 모평 이미 봤죠? 7월 3일 날 인천교육청 볼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교육청 문제가 별로 좋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로 봤을 때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6월, 9월 수능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건 언제 푸느냐? 미리 다 풀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언제 푸냐면 그거는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사실은 가장 좋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거든요. 미리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린 거 오답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문제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9월 이후에는요. 내가 틀린 문제를 더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모평을 보고 나면 접수가 언제라고요? 7일이에요. 며칠 남았습니까? 딱 5일. 5일 만에 원서를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일주일 상관이든 2주일 상관이든 몇 개 학교를 정해야 된다고요? 10개 정해놔야 돼요. 그러려면 사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사전에.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봤던 내신을 계산을 해야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선생님 3학년 1학기 성적이 기말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과목이 나오지만 3학년 때 보는 내신은요. 대부분 모평 문제예요. 따라서 이 아이가 가진 실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럴 수 있어요. 2등급 맨 앞에 걸려 있어서 한 2명만 제끼면 1등급이 될 수 있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실제로 얘 등급이 누적이잖아요. 그러면 3학년, 2학년까지 이미 누적이 되어 있고 3학년 중간고사까지 등수를 따져봤을 때 이미 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뒤집을 수 있는 과목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간고사까지 나온 나의 점수가 거의 90% 확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커트라인을 알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10개 대학을 짜볼 수 있는 거예요. 가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고 나면 10월달 교육청 보는데 요거는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1월달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뭘 해야 되냐면 6개 대학에 10개 학과 정도를 선정해야 돼요. 6개 대학에 10개 학과 정도. 자, 그럼 우리가 논술을 갈 거면 논술 6개를 다 쓸 것이냐? 논술 6개 다 쓸 수 있는 학생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어떤 부류요? 내가 수능으로 이미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첫 번째 친구들이. 두 번째 친구들은 뭐냐면 이미 수능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돼. 그래서 논술 올인해야 되는 친구들. 그 두 부류 빼놓고는 6개를 다 쓰는 건 무리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커트라인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커트라인이 3.5에서 그걸 넘어가면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인서울에. 교과전형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낮은 대학이 한서3이라고 하거든요. 한서3.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거기에 컷라인이 인문의 컷라인이 어디냐면 보통 한 3.5 정도 돼요. 그거는 맨 뒤에요. 그럼 그거보다 앞이겠죠. 보통 한 3.2 정도 됩니다. 내신으로. 그럼 그걸 벗어났다는 얘기는 교과전형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럼 종합전형으로 그 학교를 써야 되는데 그 종합전형 논술로 다 쓰면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뭐가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수능 성적도 안 좋아. 그러면 논술에 올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특정 부분을 확실히 잘하는 파트가 있어. 종합전형에서. 과목상으로 봤을 때 국어만은 얘는 계속 2등급인 것 같아. 예를 들어 1등급짜리도 있어. 그렇다면 그 친구는 종합전형 쓸만합니다. 내신 성적이 3점대 후반이 가더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뭐냐?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면 하나 정도는 쓰는 것들이 좋아요. 2개 정도. 3점대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쓰는 게 좋은데 이 아이가 수능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서3과 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봤을 때 수능 최저가 2합 7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두 과목은 그 정도 맞는데 나머지가 한 3등급 맞을 수 있잖아요. 4등급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수능으로 그 대학을 못 갑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논술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봤더니 2등급 정도 2개가 나오고 하나는 3 나오고 하나가 3, 4에서 왔다 갔다 해. 이 친구는 정시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좀 더 높여서 갈 확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이과랑 같이 합산해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걔네끼리 경쟁하는 거거든요. 상위권 대학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양대 영문학과에 학생들을 뽑으면 정시에서 문과 학생들이 더 많을까요?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을까요? 정시에서 수능으로. 영어 영문학과인데 100% 이과 애들입니다. 연대 경영이나 경제 거의 100% 이과 애들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정시로 상위권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어디까지 건동, 홍숙 딱 끝내서 그 밑에 어디죠? 북승세단 그리고 그 밑에 여대까지는요. 재수생들이 재수를 해도 성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재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2합 7을 맞추거나 2합 4 정도를 맞추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정시로 그 학교로 갑니다. 전략을 그렇게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능 전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교과를 컷라인에 맞춰서 교과를 몇 개 쓸 것인가. 그러면 한 3개 정도 넣을 수 있겠죠. 나중에 없애면 되니까. 종합전형 한 2개. 그리고 논술도 한 6개 정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모평 성적과 나의 논술 실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수능 준비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수능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아까 손봉호 선생님께서 논술에서 중요한 건 국어는 최소 4등급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4등급 갖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애들은 뭘로 2합 7을 맞을까요? 가장 낮은 게 2합 7인데. 애들이 영어라고 생각할까요? 영어 아니면 탐구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탐구를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사문하고 생윤이에요. 자, 근데 이과 애들이 사탐론 했죠. 작년에도 사탐론 했어요. 이과 애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합니다. 재밌는 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탐을 준비하는데 인강 한번 듣고 뭐 대충 했어요.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탐을 몇 번을 돌리고 수능을 봐야 되냐면 3번을 완벽하게 돌릴 정도가 돼야지 2등급이 나와요. 점수상으로 몇 점? 45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탐으로 봤을 때 39점 정도가 3등급 컷이에요. 39점 정도. 그럼 몇 문제? 4문제. 여기서 하나 더 틀린다? 4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4 나왔죠. 국어 4예요. 영어는 뭐 기분에 따라 맞을 수 있고 수학은 어차피 버린 자식이고. 그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논술로 2합치를 맞춰서 간다고 하고 상위권 대학 쓰는 아이들은 뭐 맞아야 되죠? 3합치를 맞아야 돼요. 3합치도 맞을 정도면요. 경시로 건대 정도 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3합치를 맞는다는 전제가 되면 건대를 깔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내신은 그 건대 갈 내신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수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개 정도의 대학을 기말고사가 남긴 했지만 이 학과를 선정해 보는 게 좋고 교과는 한 2개, 종합도 한 2개, 그리고 논술은 몇 개? 한 6개 정도를 포지션을 해놓고 이제 하나씩 지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45.2. 수도권은 20.9 교과 전형이. 그런데 22개 대학, 여기 22개 대학 인서울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서울대학. 줄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논술을 포함해서 수능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15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교과가 8.2%로 줄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에서는요 교과를 믿지 않습니다. 왜? 지방에서 전교 1등 하는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지역균형이 학교에서 몇 명 쓰죠? 2명 쓸 수 있습니다. 서울대 지원했어요. 수능 최저를 3합치를 못 맞아서 떨어진 애들이 40%입니다. 전교 1등인데. 그러면 대학에서 그걸 믿나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요만큼밖에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으로 가면 왜 교과 전형이 20분의 9까지 되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애들 다 골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들까지는 쟤네들 성적이 정도는 충분히 돼라고 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대학은 저 어디야 전부 다 지방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최소 인서울인 거죠. 최소. 아까 한서선 말씀드려 죄송해요. 한서선 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일단 그게 나의 실력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실력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노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좋으면 더 높은 데 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4,200명 여기 뭐 16,000명 그리고 논술에 4,500명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뽑는 게 똑같아요. 오히려 논술 전형이 더 많죠. 그러면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대학이. 교과 전형의 3합7이 논술 전형의 3합7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어머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저희가 논술 준비하는 게 많은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수학은 고정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인문 친구들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수능을 보러 가면 확통으로 수능을 보면요. 3등급 컷이 보통 79점에서 82점 정도 됩니다. 점수상으로. 3등급 컷이. 이과는 2등급 컷이 82점 정도 되거든요. 84 정도. 이과는. 그리고 점수상으로 미적으로 봤을 때 79점 좀 떨어지면 13점까지가 3등급이에요. 근데 문과는 확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2문제 더 맞아야 돼요. 3등급 되려면. 몇 점짜리? 4점짜리나 3점짜리 하나. 그래서 포함해서 한 7점 정도 더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3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교과를 쓰든 종합을 쓰든 논술을 쓰든 우리는 뭐다? 수능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논술 쓰려고 수시 쓰려고 오긴 했으나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올해 환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에 재수생들이 올해 재수생들이 제일 많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재수를 한다고 해도 내년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 웬만하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합격시켜놓고 뭐 해야 돼요? 재수를 해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역대급 N성이 유입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의과대학, 정원대학 의사 전면 도입해서 이과 애들이 이쪽으로 좀 빠질 텐데 이거는 우리 문과 애들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시 비율이 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정시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과 아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건 뭔데요? 왜 유리해졌냐면 수시를 저렇게 뽑지만 인서울권에 있는 수시는 실질적으로 60%가 조금 넘거든요. 6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문과 이과로 나누잖아요. 이과 애들이 수시로 문과 오나요? 안 오죠. 우리 문과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안 됐을 때 나중에 정시까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형 방식의 변화, 교과 종합 논술 모두 개편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의 전형 방식은 내년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핵심 포인트,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올해 사탐론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확통론도 늘었어요. 이과 애들이 확통으로 바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탐과 확통은 무슨 평가입니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죠. 나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는 애가 많으면 내 등급을 밀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탐론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나 생윤을 선택한 친구들은 공부를 적당히 하면 성적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뭘로 맞아요? 우리는 수능 최저를 국어 사탐으로 맞거나 영어 사탐으로 맞으려고 보통 전략을 그렇게 짰을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쓰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 사탐으로 맞추려고 전략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국어는 미안하지만 이과애들 공부도 잘합니다. 실제로 상위 90% 1등급을 따져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요 거의 70%가 이과 애들이에요. 2등급도 거의 60%가 이과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가 안정적으로 국어를 잘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어는 비슷해요. 문과나 이과나. 올해 영어 문과 애들에서 잘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문과 애들은 영어를 더 못해. 그럼 이제 사탐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탐도 지들이 인강 들으면서 알아서 한대. 근데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실 거예요. 내신 공부하듯이 사탐은요. 완벽하게 달달달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애들이 인강을 들어요. 자, 생윤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막 떠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 플라톤의 동굴, 좋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사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심화됐다. 그래서 현재 성적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해야 된다. 수학으로 승부 볼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술 같은 경우도요. 학교에 수리 논술 들어가 있는 경제 경영 파트 있잖아요. 그 문제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수학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숫자만 보면 손이 떨려.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상경계열에 있는 수학 문제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우리 어떤 문제요? 2차 방정식 있죠. 연립 방정식 있죠. 그거 찾아서 그냥 식 만들면 문제가 풀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수능에 보는 확통 문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기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함수 문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수리 논술 문제가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쫄아서 그래요. 그래서 상경계열적으로도 저는 이 아이가 기본 수학 실력이 됐다면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불리한 점 말씀드릴게요. 정시 가장 심각합니다. 이과생 문과 침공. 어쩔 수 없어요. 정시 인문계 합격생의 56%가 이과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과 애들한테 치였어. 아마 인서울 컷라인은 문과끼리 붙어요. 그건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마지노선이다. 두 번째, 사탐론술의 인문계 탐구 경쟁자가 급증했다. 그래서 올해 보세요. 23학년대에 사탐
본 애들이 53%인데 24학년도 52%, 25학년도 62% 늘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과 애들이 넘어온 거죠. 26학년도 70.3%예요. 27학년도 80% 예상해요. 저 예상. 이과 애들이 이과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다 사탐으로. 뭘 보느냐? 다 사문하고 생균 봐요. 근데 우리 애가 그걸 선택했어. 공부를 적당히 한 2번 봤어. 5평을 봤더니 선생님 한 3등급은 앞쪽은 나온 것 같고 한 37점, 38점은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40점대 돼서 3등급이나 앞쪽이나 2등급 되지 않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모평 때 사탐 선택자가 66.9%였어요. 이미 70%에 육박했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80%에 육박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탐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유리한 점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시 비율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문과와 이과는 딱딱 반반씩 뽑습니다. 전체에서.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올 수 없죠. 왜? 종합전형도 있고 교과전형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를 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쟁한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논술 전형이 인문계생들한테 특화한 역전의 기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면 실제로 논술에서요. 보통 100대 1도 있고 50대 1 있고 30대도 있잖아요. 보통 한 30대 1 정도. 그런데 수능 체제를 못 맞아서 떨어지는 애들이 70%예요. 2합 7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못 맞아서 떨어지는 애들이 70%예요. 그럼 나머지 30% 남잖아요. 그럼 10명에 30대 1이야. 그러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300명에 7, 3, 21이니까 210명은 이미 나웃이야.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굉장히 유리해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일단 맞춰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가요. 지금 4등급이에요. 4.5등급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선생님 교과 쓸 데가 없어요. 종합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술 올인해야 돼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상태로 논술 6개 면 합격할까요? 제가 보기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합 7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3합 8 정도, 예를 들어 저기 홍대나 이런 데는 옛날에 3합 8이었거든요. 그 정도를 맞추거나 아니면 2합 4 정도를 맞출 수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과목을 확실히 2등급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수능에서도 일단 인서울을 확보해 놓고 간 거고요. 거기서 2 맞고 만약에 수학을 3 맞잖아요. 그럼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최소 국승세단 갑니다. 최소. 그냥 최초 합이에요. 최초 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수학 가지고 갈리긴 하는데 수학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여전히 4등급 앞이 나올 수도 있어요. 4등급 앞이 70점대 초반입니다. 그럼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1등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1등급 뭘로 맞아요? 국어로 맞아요? 아니에요. 탐구로 맞아요. 자, 그럼 탐구로 1등급 찍히는 게 하나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능에서는 요 두 개를 다 평균해서 맞는 건데 하나가 1등급 찍고 하나가 2등급, 3등급 찍으면 몇 등급인 거예요? 2등급인 거죠. 100분위로는 보통 한 91%, 2% 나옵니다. 국어가 한 3등급 나왔어요. 100분위로는 얼마 나와요? 한 84% 나올 수 있겠죠. 수학은 4등급이야. 그냥 여지없는 4등급이야. 근데 영어가 2등급 찍혔어. 그러면 국승세 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논술 그 쓰는 전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과는요. 그래도 이 아이가 수능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 못 믿겠어. 저 가시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컷9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서3이 3.5까지가 컷9이에요. 교과가. 그럼 그거 하나 쓰고. 종합전형으로는 내가 잘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2점대 후반에 있는 대학을 쓰고 종합전형으로. 그리고 얘가 수능이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소 어디 이상을 써야 돼요? 숙제 이상을 써야 돼요. 쓰는 거예요.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변화 대응 전략인데요. 이거 컷입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요렇게 24, 25, 26, 3.4, 3.1, 3.3, 1.51, 1.47, 교과 전형이에요. 1.40,
1.61, 1.49, 1.47, 68, 54, 58, 83, 62, 62, 33, 33, 52 이렇게 줄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빡세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때요? 점수가 자꾸 내려가고 있죠. 이 내려가는 건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컷라인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70% 컷이면요. 1.58에 70% 컷이면 최종 합격 컷은 몇 정도 돼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교과 전형은 0.02 정도밖에 정말 많이 나면 0.1 정도 차이 나요. 그 얘기는 여기서 변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교과 전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프가 내려가네. 성적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네. 자, 그러면 올해는 성적이 더 좋아질까요? 그냥 유지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더 좋아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교과전은 이제 이화여대 20명이요. 재수 가능하고 뭐 2합 5죠. 중앙대 3합 7이에요. 경희대 2합 5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2합 5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3합 8이에요. 그리고 내신 점수를 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내려간다는 건 성적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미세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컷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70% 컷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성적이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게 컷라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교과 전형이. 동국대부터 볼까요? 동국대 컷라인 2.11이에요. 동국대는 좀 달라요. 교과 서류인데 여기에서 과목을 몇 개 뽑아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동국대는 실질적으로 잘하는 과목을 따져보면 한 1.2에서 1.3 정도 나와요. 10개만 뽑아요. 그래서 동국대는 빼고 홍대 보니까 어때요? 95, 96, 89, 03, 94, 27, 26, 22, 14, 15, 23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홍대 같은 경우는 원래 얼마였냐면 3합 8이었어요. 그런데 2합 5로 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최저가 완화됐죠. 애들을 왕창 몰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신 등급을 믿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다시 올라가서 그런 학교가 있죠. 또 어디가 있냐면 다시 가면 서강대가 있어요. 서강대는 뭔가요? 각 상등급 3개면 우리가 뽑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건 누가 노리냐면요. 우리 지역 애들도 노리지만 전국의 전교 1등 했던 있죠. 지방에서. 그 애들이 죄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높아요. 내신 점수. 서강대가 성대보단 좋진 올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좋은 학교는 맞아요. 일단 들어가면. 왜냐하면 서강 고등학교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울리고요. 두 번째는 2개 학과를 무조건 전공하게 돼 있어요.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서강대 나오면 취직이 정말 잘 돼요. 정말 잘 됩니다. 학교가 좀 작아서 그렇지 애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 더 높을 이유는 없죠. 한양대는 3합 7인데 1.5이고요. 얘네는 3.3인데 1.58이라는 얘기는 한양대의 경쟁률과 성대의 경쟁률이 서강대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전교 1등 애들이 어디 있어요? 서강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학교가 또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이화여대가 원래 좀 셌었는데 2합 5로 줄었어요. 그럼 요 점수가 1.5대까지 내려갈 거예요. 중앙대 같은 경우 1.75. 왜 그러냐? 3합 7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음 경희대 2합 5죠. 1.68.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과 전형을 상위권 친구인데 교과 전형을 쓴다면 교과 전형이 만만하지 않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다시 동국대 이제 인하대까지 갔어요. 그럼 2.28. 아주대 2.19. 단국대 2.48. 충실대 2.23.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밑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국승 3단이면
광명상가 있고 여대 있겠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1.9 정도 나와야 됩니다. 1.9에서 2.0 정도 사이 나와야 되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2.3 정도 나와요. 3에서 4. 교과 전형이. 그래서 여대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울여대가 3.0 정도 됩니다. 덕성여대가 2.8 정도 되고요. 컷라인이 서울여대가 그 정도 되고 동덕여대도 한 2.7에서 8, 9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라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다면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3점대는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한서 3은 3점대 초반에 놓여 있고 서경대 정도가 이제 한 3점 몇? 3.7? 3.6? 요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종합전형과 논술로 깔아야 되는 거. 이 학교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성적이 이렇게 거의 올라갔다 보시면 되고 거의 요게 요 70% 컷이 실질적으로는 최종 컷이 될 확률이 100% 컷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합전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컷라인이 낮죠. 제가 종합전형을 50% 70% 같이 써놨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아이들은요 70% 컷으로 쓰면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50% 컷에 맞춰서 써야 돼요. 이 70% 컷에 해당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 선덕고, 서울외고는 70% 컷에 맞췄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여기서 센 대진여고나 대진고나 서라벌이나 재현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70% 컷 쓰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50% 컷에 맞춰서 써야 된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2점대 중반이야. 근데 확실히 잘하는 과목도 있어. 잘하는 과목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수학은 보통 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했고요. 국어를 계속 1등급 찍고 어쩌다 2등급 하나 찍은 게 있고요. 영어도 거의 1등급 찍다 2등급 찍은 게 하나 있고요. 탐구 과목도 이 일을 왔다 갔다 해서 평점으로 봤을 때 수학만 빼고 1.7 정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아이는 연고대 써야 됩니다. 최소.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저희는 그렇게 다 해봤더니 2.3이에요. 그럼 아까 컷라인으로 교과 컷라인으로 보면 이제 인성 컷라인에서 조금 좋은 정도의 그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국어를 계속 1등급이야. 그럼 이 친구는 2.3이면 원래는 교과 전형으로는 국승세단을 써야 되는데 종합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정도 써야 되냐면 중앙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잘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3.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쓰기도 만만치 않고 교과 쓰기도 만만치 않고 종합 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얘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뭔지를 평균을 다 내봐야 돼요. 과목별로. 이해되셨어요, 어머니들?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잘하는 과목 위주로 뭘 써야 돼요? 원서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꿈은 선생님 언론정보학과예요. 미디어학과 이래요. 그래놓고 사회 막 망쳐놓고 국어 망쳐놓고 영어만 좀 잘해. 그럼 이 친구는 100% 떨어집니다. 영어는 잘해. 그럼 어디 써야 될까요? 영어 용문 써야죠. 그럼 합격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언론 정보를 하더라도 영어 연구과 가서 나중에 영어 복수 성공하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이제 싸움을 해야 돼요. 나의 꿈은 기자야, 언론 정보야, 아니면 PD가 되고 싶어요. 영어 영문 가서 하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0개 학교를 정하는데 교과 일단 마지노선 정하고요. 종합 2개 0.1 정도 더 플러스에 그게 맥스예요. 맥스. 0.1 정도. 1.0 아니에요. 0.3 정도. 0.0. 말 잘. 0.3도 플러스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종합전형도 성적이 좋아야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여기만 서강대가 떨어졌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서강대와 고대 계열적합화, 성균관대, 한양대 서류형 요거는요 전부 다 외고 애들이에요. 외고 국제고 애들입니다. 다 사고.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컷라인은 보면 중앙대 2.1 정도, 융합형 탐구형이 있는데 자, 이 탐구형은 주로 어디에 애들이라고요? 외고 자사, 국제고 애들. 여기는 일반고. 그래서 우리는 쓴다면 뭘 써야 돼요? 저 컷라인을 보고 융합형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저는 2.3이에요. 그러면 중앙대는 못 쓰나요? 아니요. 우리 아이가 국어는 계속 잘해. 그럼 국어국문학과를 쓰면 탐구형으로 써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전략을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경희대는 그냥 아주 경희대는 아니 정해져 있어요. 경희대와 건대와 아까 위에 했던 건대와 동국대는요. 말이 종합전형인지 실제로 내신 갖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서류가 좋아서 내 서류를 학업 역량 그리고 이런 걸 봐주겠지. 아니 안 봐줘요. 그냥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컷라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학교라고요? 첫 번째 어디 학교? 경희대, 건대, 동국대는 그냥 종합전형 자체가 그냥 내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그런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과기대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외인 학교가 있어요. 선덕은 이제 4점이라도 선덕은 뽑아주거든요. 종합전에서. 근데 서랍을 해서 3점대 초반이 쓰잖아요. 100% 떨어집니다. 2점대 후반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50% 컷에 맞추면 그냥 합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합격한다. 근데 선생님 우리는 그럼 70% 컷은 노려보면 안 되나요? 아니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잘하는 과목을 쓰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과를 쓰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역시 성적이 올라가고 있죠. 거의 조금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0.1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나이 위치로 보는 6개 수식카드 최적 조합법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밸런스를 맞춘 치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이 지원 전략의 기본 정석은 뭐냐면요. 사실은 수능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수능.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지원 성향이 안정, 적정, 상향 중으로 골라야 되고 요 두 가지를 고민해서 써야 돼요. 첫 번째 진학할 거고 안정적으로 쓰고 싶어. 요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니 진학은 하긴 하는데 적정 정도로 성적이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나는 내 스스로가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해. 나는 애가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는 건 사실은요. 성적 갖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머님의 염원을 거기 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아이의 진취적인 그 이상향을 믿어도 안 돼요. 철저하게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걸 갖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6장 어떻게 쓰느냐. 교과 종합 논술을 적정하게 혼용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 애를 못 믿겠어 그러면 교과 전형의 가장 낮은 학교를 최소 2개는 골라놔야 돼. 10개니까 말씀드렸죠. 10개.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0. 몇 정도? 3 정도를 해. 그 0.3은 잘 드셔야 돼요. 이 0.3은 내가 잘하는 과목. 근데 아까 33333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2등급이나 1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0.3 정도의 그거에 맞는 학과를 쓰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종합전형 한 2장. 그리고 요거 논술 몇 장? 6장 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셔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논술 준비만 합니까? 아니에요. 수능을 잘 보면 논술을 잘 볼 확률이 논술도 잘 볼 확률이 높고요. 실패해도 정시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학원은 다니는데 얘가 솔직히 말하면요.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제일 열심히 합니다. 3년 중에.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처음 왔어. 근데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어. 고등학교 문제가 좀 생각보다 어려운데 공부 좀 더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1학년 기말고사 때 1학기 되게 열심히 하거든. 성적이 좀 오르거나 실력이 좀 쌓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쳤더니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 그리고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그 성적이 2학기 때도 그대로 가죠. 1년이 훅 갔어요.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돼. 근데 할 게 너무 많아. 난이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된 거야. 이제 답이 안 나와.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기회는 뭐다? 수능 공부를 많이 잘하면 할수록 우리는 대학 잘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안정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과와 학생부를 보는데 교과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최소 몇 개? 2개. 10개 중에 2개. 그리고 입결은 어디 컷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더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 컷에 맞추셔야 된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어디서 확인하나요? 어디 가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사이트 어디 가라고 치면요. 어디가 나오는데 그게 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예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내가 맨 오른쪽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학교에 입시 성적이 나와 있는 파트가 있어요. 딱 누르면 딱 열리는데 맨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학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대학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입력을 하고 나면 요 가운데 입결이 나와요. 입결 딱 눌러보면 학과별 입결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0개, 6개 대학에 10개 학과 정도는 우리가 골라낼 수 있죠.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어머님들의 객관적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하락세라면 적극적으로 교과 내신을 지원해야 된다. 마지노선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모의고사가 유지되거나 상승세라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높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전형 2개 플러스 0.3 잘하는 과목이 있을 때 근데 선생님 얘가요 특별히 잘하지는 않고 2등급짜리가 깔린 과목이 다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몇? 플러스 몇? 0.2에서 0.15 컷라인에서 그래서 더 질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 나머지는 논술이죠.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하면 되겠다. 뭘로 변동값은 뭐라고요? 변동값은 수능 성적에 따라 요게 달라진다. 쓰는 학교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적정이나 소신 상향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수까지 고려하면 그냥 논술과 수능으로 올인하시면 돼요. 여기 해당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자, 재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사탐이든 영어든 국어든 잘하는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최저수도 그렇고.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재수반 원장도 했었거든요. 그 대치에서. 그리고 기숙학원 원장도 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재수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최소 2과목을 2등급을 안정적으로 치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최소. 그리고 나머지 3, 3일 수 있죠. 3, 4일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2등급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1등급 맞추고 하나 2등급 맞추고 3, 4는 사실 공부하면 2등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1년을 열심히 했을 때 2등급 2개 중에 하나가 1등급 찍고 하나 2등급 그대로 나옵니다. 3등급짜리가 2등급이 돼요. 4등급짜리가 2등급이 되거나 3등급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평균 점수가 얼마 나오냐면
2점대 초반 아니면 1점대 후반이 나와요. 그러면 그 등급 컷이 100분위로 몇 나오냐면 93%에서 96%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 점수에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냐? 어딜까요? 최소가 중앙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애들이 선생님 특별히 잘하는 과목은 없는데 잘하는 과목은 우리가 봤을 때 2등급짜리는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솔직히 아까운 친구들이에요. 오래 보내기에는. 일단 보내. 합격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재수시켜야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합격을 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자유와 해방의 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원서 쓰기 전에 그런 얘기를 미리 해야죠. 자, 종합전형 원칙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학생부가 내신도 평이하고 비교과도 평이해. 그러면 50% 이하로 맞춰야 돼요. 그럼 아까 컷라인이 뭐였습니까? 50% 컷이 2.0이야. 70% 컷이 2.3이야. 예를 들어 2.2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2.0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1.9, 1.8이어야 돼요.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오래 가야 돼요. 내년에 쉽지 않습니다. 오래 가야 돼요. 두 번째, 내신 평점에서 국어, 영어, 사탐이 좋다면 50%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만 좀 약해. 수학만 선생님 계속 3 아니면 4에서 왔다 갔다 해요. 수학 때문에 점수 다 깎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대학은 상경계열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은 수학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에서.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걸 잘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써야죠. 적극적으로 써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학이 우수하다 그러면 70%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쓰면 유리해요? 상경계열 쓰면 유리합니다. 수학이 2등급이야. 어쩌다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애들이 1, 2, 3, 4, 5등인데 내가 6등이야. 근데 1등급 컷에 걸려 있어. 문과인데. 얘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연고대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전형 1번은 수능 이전에 학생부 100%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과보다 상향한 지원하는 겁니다. 교과보다.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대가 좀 많이 그렇거든요.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여대 갈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지원해야죠. 종합전형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종합안정지원은 면접 전형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수능 종합전형은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눈 학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서류형으로 통으로 뽑았거든요. 수능 최저도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학생부를 그럴싸하게 꾸며서 서류형을 썼어. 그리고 내신도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대학에 와서 애들을 그 중간고사 보고 애들 학점을 보니까 못 믿겠는데? 평가를 해봐야 되겠어. 면접을 보는. 이게 구라인지 아닌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잘하는 파트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신에서도. 그리고 학생부에서도. 그 파트에 잘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잘하는 파트에 있는 학과를 되도록이면 쓰는 게 유리하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 파트는 조금 더 성적도 좋고 혜택도 잘 나왔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기억력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겠죠.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가서 연습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안타까운 애들 어떤 애들? 3333. 되게 안타까워. 왜냐하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내신 성적도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애초에 서류에서 탈락하고 면접에서 탈락시킬 확률이 되게. 그래서 잘하는 파트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종합전형 2는 뭐냐면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쓰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대 지역균형 쓰는 애 중에 40%가 전교 1등인데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삼합7을 못 맞아서. 그 얘기는 삼합7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삼합7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탐구에서 1등급 찍었어. 오케이. 하나 1등급 찍고 하나 2등급 찍었어. 그럼 1.5등급 나오죠. 근데 수능에서는 어차피 그거를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에서 바꾸거든요. 그럼 결국 100분위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를 잘해. 근데 영어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위권은. 2등급 맞아도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점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면요. 국어하고 탐구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기본이요. 서울대 가는 거, 연고대 가는 애 빼놓고는 그냥 다 3등급이라 생각하시면 2등급 맞으면 정말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랑 붙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랑 붙어요? 아니요. 정시에서도 문과 애들끼리 붙어요. 그러면 수학이 최소 3 찍고 3 앞을 100분위를 찍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대학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논술을 지를 수 있죠. 최소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건동홍수군 최소 가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 아까 선생님들한테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3점대 중후반 아이들은 교과 전형을 쓴다면 한서 3으로 마지노선이 될 거고요. 그런데 종합 전형으로 잘하는 과목이 있어? 그렇다면 어디까지? 광명상가까지는 종합 전형을 쓴다. 그런데 월등하게 잘하는 과목이 하나는 있어. 그게 만약에 국어다. 그 친구들은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최소 국승세단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점수가 어디여도 2점대 후반이어도.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3점대 중후반이면 논술 전형을 미안하지만 6개를 다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순수 인문 논술과 약수형 논술이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 최대 관건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인문 논술이 쉬울까요? 약수형 논술이 쉬울까요? 이 설명을 못 들으셨죠? 약수형 논술이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준비를 뭘 하죠? 어머님들? 수능 준비하잖아요. 수능. 약수형 논술은 수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신 문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 근데 우리가 수능 준비, 우리가 왜 성적이 안 나오냐면 내신도 안 나오지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동네 학원을 다니거나 다니는데 선생님 이 친구는요 내신 수능 모평을 봤더니 수학이 계속 70점대 초반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60점대 후반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기본기를 안 다져놔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의 약점은 뭘까요? 철저하게 기하예요. 도형, 함수. 근데 그게 도형을 그려보라 그러면 애들이 못 그려요. 재밌는 거. 그 중학생은 그립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그걸 못 그려요. 그걸 이해해야지 사실 70점대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 논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들이 인문 애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럴싸하게 말을 잘 만든다. 핑계도 많고 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논술은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국어와 영어와 사회 구조 속에 나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당히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술을 통해서 나의 뭐예요? 우리 아이의 특장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33333 맞았던 애들 있죠. 그 친구들은 약수형 논술 쓰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3등급 정도는 최소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약수형 논술의 그 문제는요. 3등급 정도 맞으면 잘 볼 수 있는 애들이.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럼 약수형 논술의 최고봉은 어디예요? 최고봉.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 이전에 상향 지원하는 거예요. 수능 이전에 있는 논술은 상향 지원한다. 단 관건은 뭐다? 상향 지원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맞으면 된다? 수능 최저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6월 9월 사탐 1등급. 제가 사탐 1등급을 써놨죠. 생윤이든 사회문화든 1등급짜리는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그 1등급은 학교에서 내신을 보거나 수능이나 똑같아요. 퍼펙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인강 한 3번 본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봤을 때 2번을 보건 3번을 보건 퍼펙트하게 그 내용을 기억해내서
오답 노트 만들고 왜 그런지 도대체 이 내용이 분명히 맞는데 왜 틀렸다고 했으니까를 분석해야 돼요. 그런 과목이 또 있죠. 어떤 과목이 그럴까요? 국어가 그래요. 국어가. 국어 잘하는 애들이 논술도 굉장히 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논술 2는 뭐냐면 수능 목표 마지노선. 이게 뭐냐면 수능 이후의 논술인데 높은 수능 최저 기준 대학이 상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3합치를 맞잖아요. 현재 나의 내신이 2.4, 2.5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연고대 서성한 쓰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평에 3합치를 맞을 수 있고 국어는 잘해. 이런 친구들은 상향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를? 서울대는 없으니까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잘 쓸 확률 되게 높습니다. 합격할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는데 지겨우신가요? 쏙쏙 들어오시나요? 오시면 안 됩니다. 보는 분은 없으세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원서 쓰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성적 예측이에요. 첫 번째, 교과 성적 오늘 가면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까지 이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학교를 쓸 수 있는지를 마지노선을 정한다. 두 번째, 6월, 9월 모의평가가 유불리인데요.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반드시 잘 봐야 되는 전략 과목이 있어요. 그 전략 과목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탐 국어. 영어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영어는 잘하는 편이에요. 한 2등급 정도는 계속 맞아요. 근데 2등급도 80점이 있고 88점이 있죠. 88점 맞았던 애들은 1등급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노력하면 안 돼요. 걔는 가도 88점 못 맞아. 90점 못 맞아. 할 게 너무 많아. 그 친구는 그냥 2등급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걔는 공부 안 해도 2등급은 맞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무슨 공부해야 돼요? 국어, 탐구, 수학 공부해요. 그런데 81.2점 있는 애들이 있죠. 위험합니다. 그 친구는 3등급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 3등급이 수능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가 중요해요? 수능 최저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전략 과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2개를 정해놓고 얘를 퍼펙트하게 나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이합사나 이하보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돼요. 수학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국어 2등급 찍었어. 영어 2등급 찍었어. 탐구도 2등급 찍었어. 수학을 4등급 찍었어.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인서울은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요. 너무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5등급만 안 맞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5등급은 몇 점일까요? 확통으로 60점대 후반입니다. 16, 67 이 정도 5등급. 14? 13? 근데 4등급은 71, 74등급 컷이에요. 근데 그건 가능하잖아요. 공부하면. 왜? 지금 나의 성적이 68점이니까 4점짜리 하나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4점짜리니까. 그럼 3점짜리를 완벽하게 맞추는 하나를 더 맞추면 나는 4등급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리고 100분위로 보면 100분위가 얼마 나올까요? 70% 나옵니다. 따라서 그거를 사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학생 그리고 가족이 생각하는 최소 대학과 최대 대학을 고민해야 된다. 왜 10개 해놨냐면요. 마지노선으로 최소 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어머니가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 넣어놔요. 10개 넣으면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평 보고 나서 빼. 그럼 돼요. 근데 애초부터 그걸 빼버리면 우리 애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어머니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넣어놓긴 하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적 향상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수학 위치를 봐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기 뭐라 그랬습니까? 2과목은 확실히 패야 된다. 그게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위치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수능에서 최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점쳐볼 수 있다. 그리고 재수를 고려하는지 재수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할 수 있어요. 내년에 종합전형 쓰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붙어볼 수 있어요. 종합전형 충분히. 근데 재수는 아무나 하나요? 안 된다 그랬어요. 몇 과목은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과목은 확실히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두 과목은 무조건 패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 문과는 적성과 진로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복수 전공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이해되셨습니까? 다만 뭐가 다르냐면 상경 계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통계학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근데 미적분 싫어갖고 사실 간 거거든 문과에. 그걸 배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적성과 진로 없다. 그리고 이 적성과 진로 대학 원서는 뭘로 쓴다? 뭘로 쓴다고요, 어머님들? 잘한 과목으로 쓴다. 잘한 과목. 그러니까 생륜을 내가 2학년 때 선택했더니 1등급 찍었어.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윤사를 했어. 1등급을 찍어서 그럼 얘는 어디 쓰는 게 제일 유리해요? 철학이나 뭐 이런 데 쓰면 되겠죠. 역사학이나 사학이나 이런 데 써도 돼요.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수능 모의표가 성적이 상상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상승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상위 100분이 90% 이상, 중위권 이상 80%, 하위권이 70%, 68%인데 실제로 현재 6평 본 것이 상승되는 경우는 얘네는 상승 별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될 확률이 높죠. 이 두 개. 그 얘기 뭐냐면요. 두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상승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모평에서 3333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333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끝에라도 두 개를 어떻게든 맞추고 그거는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공부할 시간도 생겨요. 근데 3333은 어떤 게 되냐면 요거 올려놓으면 요거 떨어지고 요거 올려놓으면 요거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결국은 최종 수능 봤을 때 3333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간 오류를 범하면요. 4444로 바뀝니다. 농담 아닙니다. 따라서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내 과목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다만 내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은 잘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과목? 국어, 영어, 탐구. 그 중에서 힘을 줘야 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라고요? 국어, 탐구. 수학은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면 안 된다. 4등급은 맞자. 그게 목표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0분 이건 다 아시니까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수능에서 몇 개 틀리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과목? 국어, 탐구에 목숨 걸고 영어는 3등급 앞이면 2등급 맞으려 노력하고 수학은 몇 등급을 마지노선 둔다? 4등급이다. 근데 3등급 맞잖아요. 그럼 학교 레벨이 2개가 올라요. 진짜예요. 레벨이 2개가 올라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입시 예측. 아까 컷라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우리 일반고 아이들의 컷라인이에요. 한의학 계열 교과는 1.4 그리고 학종은 1.4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 선생님 우리가 1.4에서 1.5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의학을 가고 싶어요.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합격합니다. 서울대 1.35 학종 1.5예요. 1.5.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1.5면 사실은 선배들 봐도 1.2, 3 정도 돼야지 합격하던데 저거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써야. 1.5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정석이.
최소 전교 4등에서 5등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서울대를 안 써요? 아니에요. 써야 돼요. 연대 교과 1.4, 학종 1.7. 일반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 선덕이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요 정도면 가요. 그래서 외고는 2점수입니다. 이거 다 서울 외고 애들 거예요. 대일 외고는 이거보다 성적이 좀 나빠도 가요. 이건 서울 외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서성한 교과 1.5, 학종 1.9, 교과 1.8, 학종 2.3. 자, 요거는요. 우리 지역 애들 간 5년치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대로 쓰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숭실대, 인하제, 아주대가 교과는 2.3, 학종은 얼마예요? 3.2. 3.2. 요거 문과 애들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된다. 자, 지켜야 할 원칙 첫 번째.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한다. 몇 개 정하자? 10개 정하자. 두 번째. 수시로 지원할 대학이 없어도 최소 6개를 쓴다. 수시로 지원할 대학이 없으면 우리는 몇 개 써요? 논술 6개를 쓰고 무슨 공부를 한다? 수능 공부를 한다. 수시 원서 쓰지만 수시 합격을 기대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하면 공부 안 해요. 부족하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우리 아이가 다짐을 합니까?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든 최소 너가 잘하는 과목 2과목은 우리가 빼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이를 위해 최소 서너 군데에 최저 있는 것을 쓴다. 최저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썼어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150대 1입니다. 그럼 내가 150명을 제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최저는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지만 이 목표는 마지막 10번째 원서를 집어넣어 놓고 실제로 나중에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자. 뭘 준비를 하자? 수능 2과목은 패자.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은 기획고 적정 지원은 학생부 교과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잘하는 과목 있으면 뭐 하자? 종합전형으로 그 학과를 쓰자. 이해되셨죠? 내가 확실히 잘하는 과목이 있어? 0.3 빼. 근데 잘하긴 잘하는데 확실히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과목은 잘하긴 해. 0.2에서 0.15를 빼. 컷라인에서. 그래 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서울은 수능과 논술에 더 집중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이게 이제 우리 학교의 평균인데 이 지역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한테 지금 닥친 거는 수능 공부 2개 잘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1.5면 어디 써야 돼요? 선생님 저기 서울대 써야 되네 말 써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요 퍼센트 안에 들잖아요. 그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 정시가 38.5%, 종합이 요건 뭐냐면 우리 학원에서 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희 학원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까 논술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상위권 대학은 8%예요, 8%. 그런데 우리 합격률은 얼마예요? 최소 11%예요. 이 아이가 점점 좋아졌죠, 성적이. 교과도. 논술은 더 좋아요. 14%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면서 논술 합격률도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능에 힘을 쓰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난다. 그럼 선생님 종합전형 40.32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의 상위권 애들. 두 번째, 잘하는 과목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종합전형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를 잘 맞추려고 애를 썼던 애들.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대학교 4.8이죠. 학업 우수형이. 그걸 맞출 수 있는 애들은 고대를 쓰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정시로도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많이 가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여기 해당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 대진여고, 선덕 원래 잘하니까. 대진여고, 대진고, 대현, 설화벌, 일부 청원고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사실은 수능을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것만은 기억하자. 첫 번째. 다시 얘기할게요. 나를 알아야 된다. 아까까지는 쓰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 얘가 나를 너무 슬프게 한다. 12개 대학인데 12개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10개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힘써야 된다고요? 수능학습이에요. 수능학습. 수능학습. 제일 중요해요. 사탐, 나의 사탐을 믿지 마라. 사탐 공부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 2개 이상 등급이 상승 기준이에요. 그리고 무슨 공부해야 돼요? 국어 해야 돼요. 국어는 어머니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꾸준히 오답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11월 달 가서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국어예요. 나중에는. 얘가 진짜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꾸준히 하면 결국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넘어갈 건데요. 이제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소 인서울 컷라인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보세요. 가천대가 국수형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 20, 탐구 20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학을 5등급을 찍지 않는 이상 영어가 예를 들어 1등급을 찍혔어. 그럼 35% 들어가요. 그 다음 국어가 25% 들어갈 수 있고 수학이 20% 들어가고 탐구가 20%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탐구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또 가천대 일반형 2는요. 뭐냐면 국수 영탐 중 우수 영역 3개가 50%, 30%, 20%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수학을 조졌어. 근데 탐구가 1등급이야. 국어는 내가 좀 해. 그럼 1등급, 2등급 나오죠. 영어가 3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가천대 무조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수학은 빠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덕성여대, 이 여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국수 영탐 중 우수학 영역 순으로 35, 35, 20, 10이에요. 그럼 요거 탐구, 요거 국어나 영어, 요 국어나 영어 수학이 10%밖에 안 들어가네? 그죠? 근데 5등급은 합격하기 좀 어려워. 4등급까지는 맞추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정도가 되면 지금 보시면 동덕여대도 마찬가지예요. 동덕여대는 국수가 먼저 우수한 영역 순으로 들어가니까 요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탐육대 국수영 탐중 우수한 순으로 35, 25, 25, 2로 서경대 영어 필수 국어나 수학 탐구 중에 다 4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는 과목 두 과목이 있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못하는 것들이 많아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과목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경대, 서울여대. 서울여대 국수영 탐중 우수한 순으로 35, 30, 20, 25. 근데 서울여대를 가거나 가려면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가려면 그래서 2점대 후반 나와야 돼요. 교과전형도. 종합전형은 3점대 초반 나와야 돼요. 조금 어려운 학과는 그렇고 좀 쉬운 학과는 한 3점대 중반까지 종합전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과목이 사탐이 35%면 거의 그냥 거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준비하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을 쓰려고도 하지만 실제로 아닐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은 아까 기분 나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3.5등급 바깥에 있거나 평이하게 3333을 찍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사실 대학 원서를 썼을 때 수시 썼을 때 확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최소 2과목을 이렇게 35, 30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기 어려워요. 정시에서. 마음이 편하죠. 그것 때문에 요걸 제가 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해설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할 텐데요. 잠깐만요. 속상하게 했다. 그래서 요거는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 중상위권, 가천대 일반 서울여대, 무난한 유연성, 무난한 감점폭. 이건 뭐냐면 내가 특별히 이 과목을 약간 부족하게 보더라도 감점이 크지 않아요. 사탐을 하나를 잘 보잖아요. 그럼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사탐 2개 들어갈까요? 수능에서? 아니요. 사탐 하나 들어가요. 지금 보여주는 학교는요. 전부가 정시에 탐구가 하나 들어간 학교예요. 그리고 좁은 문에 강력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 못하면 그냥 작살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영어 기준 학교. 그리고 여기는 뭐냐. 영어 4등급씩과 요 밑에는요. 영어를 못하면 쓰기 어려운 학교다. 정시에서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학교들이 최종적으로 노려볼 만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좀 더 약점을 분석해서 남은 시간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저희는 이제 요거는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예약을 나중에 받을 거예요. 이건 7월 달에 받을 겁니다. 7월 달에. 미리 너무 받지는 않을 거고요. 7월 달에 받을 거니까 그때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나 보내면 그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컷라인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우리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어머님들. 복습해야지. 복습. 첫 번째. 오늘 가면 뭐 해야 돼요? 중간고사까지 내신 성적을 따져보고 내가 우리 컷라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교과 2개, 종합 2개, 논술 6개를 일단 추려놓는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학생부를 모르지만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2학년까지 보고 떼서 보는 거예요. 잘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잘하는 과목의 세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본다. 그렇다면 그것이 종합전형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모평 6월 모평 꺼내보고요. 우리 친구가 학원을 다녀 국어를 다니고 뭐 탐구를 다니고 있어. 선생님들하고 뭘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탐을 1등급을 찍을 수 있나요? 국어는 어느 정도 성적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언제까지 9월까지 그것을 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번째. 논술은 매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진짜 뭘까요? 제발 수학은 4등급까지는 맞자. 안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없어요. 4등급까지는 맞자.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탐구에서 1등급 목표로 하고 영어 2등급 목표로 하고 국어 2 아니면 3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국어 3, 영어 2, 탐구 1이야. 그러면 3합 6이죠. 근데 우리 아이가 글을 잘 써. 그럼 어딜 갈까요? 고대 가잖아요. 수학 한 3 정도 찍으면 한 2 정도 찍으면 그리고 한양대, 성대 여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헛바람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마지노선은 뭐예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학교. 대부분 가장 센 학교가 2합에서는 2합 4 정도가 되죠. 가장 낮은 학교는 2합 7이에요. 그건 맞춰놓고 가야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수능 과목 2과목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자.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 차이 별로 안 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했던 얘기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머님들 오늘 논술 설명회도 많이 들었잖아요. 상담 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논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봐주세요. 저처럼 전문가처럼. 그래서 상담 신청하시고 이 아이가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 종합전형에 갈 수 있는 대학을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신청 쓰시고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설명회가 또 있다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는데 안 되면 나중에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길을 마련해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